예, 시장을 이기는 전략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부 이동근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날이 상당히 좀 춥죠. 어느 곳은 눈이 내린다고도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주식시장 요즘 얘기 들리는 거 보면 너무 추운 날은 밖에 안 나가서 투자를 해서 시장이 강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걸 반영하는 것인지 시장이 오늘도 좀 강하게 전개되고 있는데요. 시장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설 연휴 들어가기 전날에 저는 좀 이제 의미 있는 흐름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날이 이제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사실 굉장히 좀 변동성의 우려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날부터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세가 좀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는 부분. 물론 그 이전에도 외국인들은 이제 확실하게 좀 그 매수의 빈도가 좀 나아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날 외국인이 시장을 좀 받치는 양상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결국 연휴 지나고 나서 어제 외국인들의 매수가 7천억 이상 들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그리고 이제 오늘까지 좀 이제 이런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지수를 좀 긍정적으로 다시 이제 박스권 안에 갇혀있던 지수를 이제 박스권 상단까지 끌어올리는 이러한 데 가장 큰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제 글로벌 증시의 흐름들은 연휴 동안에도 좋았고요, 굉장히. 그러니까 사실 우리 증시가 최근에 어떻게 보면 글로벌 증시의 랠리에선 좀 이제 한 발 물러서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굉장히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가장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역시 지난 11월 이후에 시장을 놓고 보면은 이런 시장의 랠리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상대적으로 다른 시장보다 훨씬 더 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좀 반작용이 나타났다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항상 과거에도 상승 국면에서 보면은 어떤 주가라든가 이익의 속도가 이런 차이가 주가가 좀 앞서갔으면은 또 이제 이익이 따라올 때까지 좀 기다려준다는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러한 흐름들이 아침에 이렇게 좁히고 넓히고를 반복하는 흐름이었는데 결국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좀 좁히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코스피 시장이 좀 한 달 정도는 좀 박스권의 움직임이 나타났어. 3,300, 3,200의 박스권이 나타났었는데 결국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이제 다시금 좀 이제 상승 쪽으로 되돌리게 만드는 것들은 결국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난 한 달만 놓고 보더라도 공교롭게도 외국인이 매수한 날은 코스피 지수가 올랐습니다. 매도한 날은 빠졌어요. 이게 거의 100%의 상관관계가. 그 정도로 제가 이거 확인해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이 정도로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변수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은 어제 시장에서 IT 업종이 시장의 전면으로 등장을 했다는 거죠. 반도체를 비롯한 삼성전자가 정말 오랫동안 쉬었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반등을 해주면서 IT 업종을 끌고 올라가는 사실 이 시장의 중심에 있던 주도 업종이 그동안 자동차 업종이 사실 시장의 좀 중심에 있다가 애플카 이슈 때문에 조금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이거 어떡하지? 자동차가 못 가면 뭐가 가야 되는지 조금 시장이 혼란스러웠던 측면들이 있었는데 결국 그 중심을 반도체를 비롯한 IT 업종이 잡아줬다는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 결국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증시의 가장 키가 가장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쪽이 IT라는 부분은 여러분 다 아실 거고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이제 주도 업종으로 다시금 반도체를 비롯한 IT 업종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부분은 시장의 어떤 추가 상승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닌가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아직까지 3,200선, 그러니까 저는 이제 3,200선이 지금 계속해서 박스권의 고점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돌파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만약에 돌파한다면은 여기서 이제 시장이 조금 더 위로 이제 방향성 확실히 잡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인 이런 부분들 박스권의 돌파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시장을 둘러싼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지금 좋기 때문에 코로나19 백신의 이제 배포라든가 또 이제 유동성이라든가 또 미국의 어떤 그런 추가적인 부양책이라든가 굉장히 지금 좋은 그런 환경들에 있기 때문에 저는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긍정적인 부분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작년에는 사실 개인이 사면 오르고 해서 개인의 영향력이 더 컸었거든요. 근데 올 들어서는 지금 보니까 외국인 매수하고 지수 방향성이 정말 일치하긴 하네요.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종목 쇼핑을 하기 시작했다. 긍정적인 평가 일단 시장 기억을 하고요. 테마주 먼저 보겠습니다. 워낙 이제 쿠팡 관련 테마주가 오늘도 폭등세를 연출을 하고 있어서 짚어주신다면요. 사실 이제
이미 그 쿠팡의 상장 이슈가 나오기 전부터 좀 움직이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죠, 몇몇 네. 종목들은.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단기적으로는 조금 그 상승의 폭이 너무 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의 입장이시라면은 조금씩 이제 차익을 실현해 주시는 것도 저는 좋은 투자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 분명히 이런 쿠팡 상장과 관련해서 뭐 많은 종목들이 이제 뭐 테마성으로 움직인 종목들도 있고 뭐 때로는 조금 약간 과연 그런 그 종목이 연관이 있어? 라고 이제 생각되는 종목들까지도 좀 이제 같이 올라가는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는 부분에서는 저는 이제는 조금씩 좀 차익 실현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어떤 시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서 시간에도 이제 뭐 그런 말씀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는 주목해야 되는 부분의 유통이라든가 소비라든가 이런 관련된 플랫폼 업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플랫폼, 역시 예.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시장에서 잘 보여준 것이 네이버와 카카오의 상승세 이런 부분들이 역시 결국 방향성이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이버라든가 카카오가 커머스 부분에서의 가치가 재평가가 가능해졌다는 부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조금 더 시야를 넓히자면은 비단 뭐 네이버 카카오뿐만이 아니라 소비와 이제 유통 그 카테고리에 있는 업종들도 결국 이제 쿠팡이라는 그 대형 이런 그 기업이 이제 뉴욕 시장에 상장을 함으로 인해서 뭔가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 좀 감안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백화점 관련주라든가 또 이제 뭐 이마트 같은 관련 종목이라든가 이런 쪽도 향후에는 뭔가 조금 이제 그런 기대감들이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어서 반도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반도체가 정말 귀한 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빅쇼티지, 품귀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동차만 반도체 없어서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휴대폰, 심지어 게임 콘솔까지도 없어서 못 만든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반도체주에 대한 평가는 어떠십니까? 사실 이제 어제의 그 반도체 업종이 일단 상승을 한 가장 그 기폭제 역할을 한 것이 미국 그 행정부가 반도체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명령을 예고했어요. 예. 그러면서 사실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급등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업종이 어떤 그 기폭제가 됐는데 사실 행정명령이라는 부분은 공급 증가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졌다는 거예요. 그동안 사실 공급이 좀 이제 그 증가가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하나의 그 걸림돌이었는데 결국 그렇다면은 설비 투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장비주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수혜 기대감들이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이라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EU 쪽에서도 EU 집행위원회가 최대 한 500억 유로를 투자해서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겠다. 근데 사실 유럽 쪽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반도체 분야가 약해요. 맞아요. 뭐 사실 뭐 몇몇 그 자동차 그 반도체 관련해서 설계 업체라든가 이런 그 회사를 빼놓고는 기술력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이제 뭐 삼성전자가 좀 이제 참여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또 들어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좀 확대가 되고 있고요. 결국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이제 자동차 반도체 분야의 어떤 쇼티지 쪽에서 시작을 했지만은 결국 이런 부분들이 점점 이제 다른 업쪽으로 퍼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제일 좀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최근에는 여기다가 뭐 이제 뭐 일본이 지진 나면서 또 뭐 르네사스 공장 가동 중단하고 뭐 여러 가지 또 지역적인 부분들까지 뭐 좀 이제 얘기가 되어지면서 PCB 업체도 좀 그렇죠. 거기 있다고 사실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들은 이젠 공공연해진 사실이고 결국 이제 올해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삼성전자 실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삼성전자가 이제 뭐 지금 좀 긍정적인 전망은 뭐 이제 분기 실적이 뭐 이제 10조 이상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이제 가시화가 된다면은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저는 올해는 정말로 지금 얘기가 되어진 슈퍼사이클이 진짜 예. 전반적으로 좀 오지 않겠는가.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긴 호흡으로도 괜찮다. 반도체 섹터 봤고요. 이제 에너지 섹터가 전 세계적으로 워낙 이제 강한 상승세를 시연을 하다 보니까 국내 정유주도 지금 주목받고 있는데 정유주에 대한 투자 판단은요? 사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뭐 국제유가가 1년 만에 60달러 돌파하면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는 부분이 가장 좀 이제 주가에는 키포인트로 작용을 했고요. 뭐 정유 업종에 대해서는 전망이 올해는 확실히 좀 긍정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보고서들 보더라도 뭐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감산을 하면서 유가가 좀 이제 더 오를 것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코로나19 백신이 보급이 되면서 경제 정상화 기대감들 결국 뭐 경제가 정상화된다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뭐 이동이 많아지고 뭐
계속해서 이런 어떤 그 석유 제품에 대한 소비가 많아지고 이러한 부분들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은 저는 이제 뭐 지금 뭐 점점 하반기로 갈수록 오히려 정유업체들 정제 마진의 상승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정유업체들한테는 굉장히 좀 그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 이제 SO일 같은 경우가 유일하게 지금 4분기에 그 실적이 그 흑자를 기록을 하면서 주가가 좀 먼저 앞서가고 있는데 놀랐어요. 네, 많이 좀 올랐어요. 근데 이제 정유업종 전반적으로 봐서도 결국 올해는 확실히 작년보다는 좋은 실적들, 호실적을 낼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제 지금 뭐 단기적으로 주가 오른 측면은 있지만은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탑픽 S-오일? 뭐 SO일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이런 종목은 역시 조금 지금 추격 매수보다는 역시 이제 조정을 받을 때 저는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네요. 예, 조금 신중하게 눌린 몸 매수는 괜찮다. 정유주 의견 들어봤습니다.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부 이동근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출발마켓도 후반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약간 지수에 쏠림이 있네요. 코스닥 지수가 다시 보합까지 내려와 있는데 코스피는 여전히 좀 강한 상승세는 연결시킵니다. 외국인들이 이제 유가증권 시장만 사네요. 예, 흐름 수급 보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